자, 오늘은요, 지금 그 도화살이 대운으로 작용할 때의 효과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첫 번째, 그 대운이, 그러니까 도화살의, 대운이 도화살로 작용할 때요, 첫 번째 키워드가 전문가를 지향하려는 특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문가요. 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를 볼 때요.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일반 관리자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 관리자는 내가 직장 내에서 어떠한 일을 맡겨도 조금 시간이 걸릴 뿐 그 일에 적응해서 그가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해내는 사람, 이걸 일반 관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삼성 전자에 입사를 해서 처음에는 생산 관리 파트 쪽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그 인사 쪽이나 기획 쪽이나 연구 쪽이나 교육 쪽에 가서 자꾸 발령이 바뀌면서 자기 잡이 바뀌면서 점점 업무 범위를 넓혀가는 것, 이게 지금 일반 관리자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처음에 입사했던 때 어떤 특정한 그 개발 프로젝트에서 특별한 개발자로서 들어갔다가 10년, 20년 계속 개발자로 남아있는 것, 이게 지금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와 일반 관리자는 다릅니다. 자기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달라지고 자기가 추구해야 될 목표점이 다른 겁니다. 일반 관리자는요,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전체 중에 일부로서 또는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전체의 시너지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고요. 이 전문가는요,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그 실력으로든 경험으로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대운에서 도화살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를 지향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먼저 지금 사주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이게 지금 80페이지에 있는 예시네요. 80페이지에서 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요 책에서는 요것만 좀 나타냈고, 제가 이제 그 대운을 갑술, 계유, 임신, 그러니까 여자다 보니까 대운이 거꾸로 그러죠. 이렇게 대운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요 모양 중에서 지지의 어떤 12신설 배치도를 놓고 보면 이렇게 쥐띠기 때문에 해와 미가 해명이 이쪽에 되니까 요거는 지금 망신살이 되겠고, 요거는 천살이 되겠죠. 다음에 요 글자들을 이렇게 오행 배치도에 넣은 해와 자가 요 부분이 관성이 되고요. 요 부분이 인성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식상, 여기가 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먼저 사주를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연지와 월지를 보면 해와 자가 지금 이렇게 요 부분이 정관이고요. 요 부분이 편관이죠. 그러니까 정관과 편관이 같이 있는 거를 정관을 관이라고 놓고 편관을 살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살은 일곱 번째, 그러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천간을 보면 일곱 번째가 편관이 돼요. 그러니까 갑이라면 갑을 병정 무기 경 했고, 일곱 번째가 경이 되고 경은 갑의 편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는 편관을 별로 안 좋다고 옛날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관이나 살이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관과 살이 같이 있는 것을 혼잡돼 있다. 그래서 관과 살 혼잡이라고 이런 사주를 부릅니다. 지금 혼잡되어 있는 건요, 재성도 정제와 편제가 혼잡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식신도 식신과 상관이 혼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물론 비견과 겁재가 혼잡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이 정인과 편인이 혼잡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혼잡되어 있는 경우는 그 힘이 엄청 강해집니다. 예를 들면 정인 하나만 있는 것보다 정인과 편인이 혼잡되어 있을 경우는 인성이 몹시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정관과 편관이 같이 섞여 있을 때는요, 이 자체가 관성을 엄청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관이 강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어떤 특정한 그 사회의 지도층이나 그 사회의 주류, 그 사회에서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겁니다. 특히 어릴 때는 부모님이 어떤 그 삶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성장하면 학교 선생님이 그 시대에서 어떤 제공하는 거, 선생님 말씀이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 특정한 되면 사회의 이슈라든가 어떤 도덕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이 이미 성숙되어 있는 것을 자꾸 따르려고 합니다. 관이 강할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의견이 강하거나 독창력이 있기보다는 주어진 숙제, 해야 될 의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책임감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이 강한 친구들의 어린 시절에 보면요,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다. 거역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도 잘 듣습니다. 또 사회에서 필요가 좋다고 느끼는 것들은 그걸 따라서 꼭 이루려고 합니다. 가령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다고 사회에서 공통 이슈가 만들어졌다고 치면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 시기다 그러면 내가 무공을 강하게 있거나 내가 그 싸움을 잘하는 게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즉 가치가 있다고 이미 성숙된 것들을 따르려는 힘, 그게 관성입니다. 그런데 혼잡되어 있으면 그 힘이 더 강하겠죠. 이 사람은요, 이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일간이 약합니다. 자, 일간이 약하다는 건 뭐냐? 내가 내 의지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즉 자기한테 숙제로 주어진 것 또는 자기가 소속된 사회가 옳다고 믿고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들을 자기는 따르려고 하는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려면 약간 숙제하듯이 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회에서 자기가 속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믿는 것을 자기도 그냥 따라갑니다.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관과 살이 이제 혼잡되어 있으면 보통 과거로부터 보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과거의 직장 생활은 벼슬입니다. 그래서 관이 강한 사람들은 벼슬 운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관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관운이 있는 사람들은 관이 어떤 내가 벼슬로 나아가서 임금님이 시키는 것, 또 국가가 시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관운이 강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그런데 관운이 강한 사람의 행동 패턴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 관이 강한데 이 관이 강한 반드시 먼저 차지해야 될 것이 인성입니다. 즉 관이 강한데 인성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관이 되고 내가 소속된 직장의 모습도 관에서 결정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만큼 진급을 하느냐, 즉 결제권의 높이를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를 바라보는 건 인성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요, 인성이 천간에 잘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투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성이 관성과 인성이 잘 융화되어 있어서 지금 인성이 약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몹시 좀 약합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요, 약하기는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고 있는 게 월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그래도 이 관과 인이 어느 정도 조화는 이루고 있다. 물론 이 인성이 강한 사람이면요, 그러니까 학문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성이 강하다면 학문적으로 나가기 쉽고 학자라든가 연구직이 될 수 있는데 인성이 약합니다. 약하다는 건요,
10이 운성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을이라는 게 자를 만나면 병지가 됩니다. 또 을이라는 게 해를 만나면 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천간은요 병지와 사지에서 굉장히 존재감이 작습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떤 인성을 쓰는데 공부를 하는데 얘를 써서 어떤 전문적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자격증 공부에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변호사나 의사나 어떤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나 세무사나 좀 사회에서 굉장히 고도의 자격증, 즉 5급 정도의 변호사 5급 정도의 자격을 주어지는 고급 자격증을 따기에는 좀 인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요, 관성이 강하고 인성이 약한 경우는 이 인성을 학문으로 쓰고 자격증을 쓰는 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승진하는데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자체는요, 사주로만 보면 관살이 혼잡되어 있고 인성이 들어있으니 관인이 조합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인생을 좀 길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사회 초년병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이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내 적성이라든가 관심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미래를 못 보지요. 근데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미래를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 사주에서 대운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대운의 흐름을 볼 때는 천간의 모습보다는 지지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관을 잘 쓰고 그 편관이라는 걸 잘 썼다는 것은 이 관운이 지속될 때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하는데 관운이 약해질 때는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대운 미를 바라볼 때요, 이 사람의 편관계는 여기서 임묘됩니다. 또 정관임은요 여기서 양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양지와 묘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요 신미대운에는 이 사람의 관운이 단절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신미대운을 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5대5이라는 가정을 봤을 때 5, 15, 25, 35 그러니까 신미대운은 대체로 35세에서 44세 여기 왔다 갔다 2,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기간인데요. 이때는요 정말 가정을 좀 이루고 가장 왕성하게 행동을 자기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가 이때가 되는데 이때 직장운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장점이라고는요, 난 그 조직 내에 속해서 조직에서 필요한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여기 양인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는 정말 죽었다 그래도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어떤 관살이고요. 그것을 해내려는 의지는 양인입니다. 그런데 요 양인이 식신이기도 하니까 자기가 이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아랫사람도 같이 데리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성을 통해서 진급도 좀 올라가는데 이 35세에서 45세 신미대운의 중간쯤 되면 관성이 힘을 잃기 때문에 힘을 잃고 요 기운이 벌써 양인이 됩니다. 양인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긁었을 때 사표부터 던지려는 힘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즉 조직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는 관운은 작아지고 내 양인성이 강해지니까 내가 독립적인 일을 하려고 직장을 그만두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양인이 중첩됨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던져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일입니다. 즉 이때는요 아무리 참고 직장생활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참고 지내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능력도 있을 것 같고 내가 뭘 해도 지금에 다니는 직장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양인살로 인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생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양인의 해를 맞아 갑자기 직장을 그만뒀다고 쳐봅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음에 오는 오, 사, 진 이런 것들은 재성과 관성을 매우 약화시킵니다. 즉 재성과 관성의 힘이 약해졌을 때는요, 다른 사람과의 거래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렵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면 내 전문성을 갖고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보면 이게 지금 어릴 때부터 보입니다. 벌써 이런 애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 관성과 인성을 봐서 너는 공무원 생활을 해라. 거의 요거에 해당되는 것들이 해외 관련이다 보니까 외교관이 되거라, 아니면 무역 관련 일을 해라, 아니면 해외 관련 지사 쪽으로 나가봐라, 어학 쪽을 해라, 이런 쪽을 갖다가 또 교육 쪽을 해라. 이렇게 공무원 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나 직장인은요. 왜냐? 어릴 때, 즉 35세 때 대운 이전까지는 직장생활이 가능하지만 신미대운에 되면 직장생활이 안 되고 그 이후로 직장생활이 어렵다는 것,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자기가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갖다 미리 어릴 때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사주 자체에서는요, 관인이 혼잡되어 있고 관사 혼잡의 인성이 있으니까 관인 상생의 직장인 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대운의 흐름을 보면 직장생활 오래하지 못하겠으니 요 대운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운, 요 유대운이 이게 바로 도화살 대운입니다. 자, 도화살 대운에는요, 내가 도화살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도화살 대운이는 도화살의 기능을 일부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대운은 10년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을 보십시오. 도화살, 유가 지금 도화살이죠. 이 도화살 대운에 전문가를 지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1번이니까 이때 내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생기고요. 그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반복하려는 집중도가 도화살 대운에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주에서 도화살 대운을 뭘로 보냐면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을 확보하는데 이 도화살 대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잘할 수 있는 일은 해와 자라는 겁니다. 해와 자가 이 사람이 이 사주에 강한 거지요. 여기다가 양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와 자 분야를 이루기 위해서 양인의 끈기와 노력이 가미된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문 영역을 잡을 때 해와 자 영역에서 잡는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럼 해와 자는요, 일단 오행적으로 따지면 수오행에 해당됩니다. 자, 수오행은 뭘까요? 밝음보다는 어둠입니다. 밝음. 그렇다면 밝음이 어떤 세속적인 거라면 어둠은 정신적인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또 생산이나 어떤 마케팅 쪽이보다는 어떤 연구 쪽이나 강의 쪽이 될 겁니다. 또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도 관련이 있겠고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요런 쪽에서, 그러니까 해와 자가 요런 쪽에서 있다가 처음에는 관으로 있다가 나중에 직장 생활을 못할 요 시기가 되면 여기서 배운 경험과 자격을 갖고 내가 독립할 수 있는 분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서 보면 이제 해외 쪽에 관련된 일이라면요, 무역이라든가 세관 업무, 관세 요런 쪽이라면 이 사람이
이 시대, 이 시기에 미리 따놔야 될 게 관세사라든가 젊은 시절에 관세사, 세무사라는 자격증을 미리 확보해 놓고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상태에서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근무하다가 내가 이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그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직장 못하게 됐을 때 이런 이 자격과 경험으로 창업을 하도록 유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자격 못 땄을 때는요, 요 부분을 지금 여기 행동이 왔다가 놓고 요 자해자를 말로 놓는다면 얘는 언어 쪽일 겁니다. 그런 이 사람은요, 특정 언어를 마스터해서 이 언어를 베이스로 해서 요 시간에는 언어를 가르치는 학원 사업을 하거나 언어를 활용해서 그 통역을 하거나 이런 통역이라든가 어떤 번역 쪽을 갖다가 전담할 수 있는 일을 맡는 것도 이 사람이 나갈 길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AI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통역과 번역에서의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차라리 학원 쪽이나 어떤 다른 쪽에서 찾아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신 영역이라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공부를 할 때 철학 쪽을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내가 본 동양 철학도 있고 서양 철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심리나 심리 상담 같은 걸 주로 많이 전공을 했다면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이때 심리 상담이나 사설 어떤 강의 쪽을 자신의 주 업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사주 자체에는 직장 생활을 잘하게 생겼는데 대운에 의해서 30대 중반부터 직장 생활이 어렵게 됐다면 전문가 영역 쪽을 미리 길러오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된다. 그런데 전문가 영역을 미리 길러놓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대운에서 도화살이 왔을 때 가장 좋은 시기로 생각하라. 이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사주를 볼 때요. 그러니까 누구는 원국이 중요하다, 누구는 운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즉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는요, 사주에서 강하지만 대운에서 막고 있는 경우는 잘 못 쓰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요, 사주에서는 관이 강하지만 대운에 의해서 관이 약해지니까 관운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관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전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관운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공직이 되거나 직장에서 취업해서 거기서 주어진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하는 게 관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유통의 생산은 자기가 음식점을 하거나 편의점을 하거나 어떤 재화를 유통시키면서 거기에 마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가 특정한 영역을 전문성 갖춤으로써 나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전문적 서비스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시설 임대를 갖거나 부동산 임대를 갖고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금리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은 많겠지만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건 시대별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의 머릿속에 좀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 사람한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화살이 대운에서 왔을 때 전문가를 지향하려는 기운이 강해진다. 여기서 보면 여기 도화살이다 보니까 도화살인데 그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여기와 여기서 찾아라. 근데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편재 아닌가요? 편재는
유흥과 어떤 이성 쪽에 굉장히 어떤 그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잘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근데 편제가 공부를 방해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편제에는요, 이 편인이 절제 들어가지요. 하지만 편제 대운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편제를 갖다가 내가 노는 데만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을 따져야 되는데 이 사주는 연과 월의 음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음기가 강하다는 얘기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한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려고 합니다. 또 노는 것보다는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여기에 술과 유라는 대운이 자체도 음기가 강한 대운입니다. 즉 친구들이나 이성과 이성이 어울리기보다는 차라리 정신적인 고찰이나 성숙이 뛰어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요, 철학적 소양이 또 철학적 고찰이 동료나 친구들보다 훨씬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한번 살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보고, 누군가 이 사주를 좀 자각히 아는 사람들이 이러한 영역 속에서 한번 길을 찾고 너의 전문성을 찾고 그걸 바탕으로 30대 중반까지는 직장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는 네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전체 인생 계획을 짜봐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 친구는 이 도화대운을 유의가 아니라 자기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집중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화라든가 편제가요, 그러니까 좀 일탈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탈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내가 학생 시절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냥 뭐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서 맨날 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탈이라면, 사주 구성에서 관과인이 반듯한 사람은 일탈로 보면 안 됩니다. 도화 때문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관과 운이 아니라면, 가령 여기서 보면 정이 아니라 신미쯤 되면 여기가 지금 상관 식신이 됩니다. 즉 관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상관이 강한데 여기에 도화대운이 왔을 때, 나왔고 여기에 신이 와갖고 그 걸룩의 힘이 생기면서 일간이 강해질 때는요, 관을 따르려는 게 아니라 관과 반대 방향, 즉 일탈 쪽을 갖다가 집중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때 여기서 표현을 답안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좌절을 맛볼 수 있는 유혹이 굉장히 시달리게 됩니다. 즉 이때는요, 세상이 싫어지고 나한테 뭔가를 시키는 학교도 싫어지고 나한테 강요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정말 그만 듣기 싫어지는 겁니다. 즉 일간이 또 강해지니까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요, 부모님의 지갑을 뒤져서라도 나하고 친구들한테 베풀고 싶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만이 있으면 세상을 다 살아갈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일탈 행위를 일삼음으로써 자신의 상관 성향을 드러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춘기랑 같이 겹쳤을 때는 그것이 훨씬 더 강해지죠. 자, 그렇다면 똑같이요. 대운에서 도화대운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사주 구성이, 내가 관과 인이 강할 때는 이 도화를 전문성을 갖출 때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관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 도화를 음주나 가무나 유시나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상관으로 쓰지만 이 도화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같은 상관 성분의 도화대운을 맞이했을 때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결과를 내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상관을 써서 도화운이 왔는데 신을 바꿨을 때요, 이때 자기가 하는 일을 누군가 믿어주고 끌어주고 널 지원해주면 이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집중과 반복을 하면서 거기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결과물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자꾸 주어받고 뭐라고 하면 자기가 있는 데서 도망가려는 쪽으로 상관과 그 도화살을 쓰게 됩니다. 즉 가정이나 집을 나오는 것이 일탈행위로 가면서 어떤 가출을 일삼게 되고요. 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는 힘도 이때 생기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주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향을 알고 잘할 수 있는 걸 자꾸 밀어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살리면 최고 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주니까 그냥 90% 100개 중에 100명 중에 90%는요 잘하는 게 다릅니다. 아이돌은 노래나 춤을 잘할 수 있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재주가 뛰어날 수도 있고요. 악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전체를 다 잘하길 원합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또는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으니까 공부만 잘하길 원합니다.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동물들 사이로 비교해 봅시다. 달리기가 공부를 하면 내 아들은 코끼리로 태어났는데 치타랑 경쟁을 해서 진다고 자꾸 내 아들인 코끼리가 왜 치타보다 늦느냐고 뭐라고 한다면 코끼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타가 못하는 것을 코끼리는 합니다. 그 치타가 못하는 것들을 코끼리한테 시킴으로써 코끼리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달리기가 아닌 또 초원을 누리면서 절대 그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는 것, 이게 진정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주를 공부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타고난 장점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그거를 이루기, 그 장점 중에서 운에 의해서 장점의 몇 개 중에서 어떠한 것이 지금 이룰 수 있고 어떤 것을 나중에 이룰 수 있는지 예측해서 인생 70년이라면 70년이나 80년의 인생 경로를 설계해 주는 것, 이게 사주를 본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